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5개 기업 보고서, 코웨이, HDC 현대산업개발, HMM, 풍산, 그리고 유한양행, 이 기업들 최신 분석 보고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7월 14일, 15일 자료니까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오늘 나온 자료들이죠. 가전 렌탈부터 건설, 해운, 방산, 제약, 이야,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들 속에서 각 기업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 이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요. 당신이 정보를 꿰뚫어 보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각 보고서가 뭘 얘기하는지, 또 뭘 주목해야 할지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코웨이, 중목번호 01240이죠.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둘 다 시장 기대치를 좀 넘어설 걸로 보고 있어요. 오, 특히 그 국내 렌탈 계정 순증가 있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늘어날 것 같다고 하고요. 해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 이상이요? 와, 그럼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 쪽도 괜찮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연 2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태국 법인 성장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태국이요? 네, 보고서 표현을 좀 빌리자면 마치 그 과거 말레이시아 법인의 초기 고성장세 있잖아요. 그런 지수함수적 성장 구간, 여기에 딱 진입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걱정했던 국내나 말레이시아도 두 자릿수 성장은 지키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태국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막 힘을 받는 거군요. 해지율이 역대 최저라는 건 뭐랄까 고객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에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살짝 올렸군요. 근거가 충분해 보이네요. 자, 그럼 소비재 렌탈에서 이번에는 건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HDC 현대산업개발 294870. 아시다시피 요즘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이 기업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건설업종 센티멘트가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요.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핵심은 그 자체 사업, 서울 원아이더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률, 그러니까 GPM이라고 하죠. 매출 총 이익률. 네네, GPM. 이게 추정치가 40% 이상이에요. 40%요? 와. 네,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주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1분기까지 좀 부담이었던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 손실 요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2분기부터는 좀 제거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체 사업의 수익성이 워낙 좋아서 외부 불확실성을 좀 상쇄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정부 대출 규제 같은 외부 변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35,000원은 그대로 유지한 거군요. 네,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HMM입니다. 011020. 여기는 좀 눈에 띄는데요. 투자 의견이 보유해서 매수로 올라갔고 목표 주가도 21,000원에서 31,000원으로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해운 시황 자체는 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보고서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고 하죠. 이것도 하락세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배는 계속 늘어나는데 물동량 증가세는 좀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요. 네,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웃도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HMM 주가는 좀 글로벌 선사들하고는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다른 흐름이요? 왜죠? 핵심은 이겁니다.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계획이요. 아,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실적 자체보다는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다만 보고서에서도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좀 변수라고 짚었군요. 그렇죠. 그 규모에 따라서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펀다멘터 우려를 어떤 금융적인 조치로 상쇄하려는 시도인데 보고서는 일단 그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포인트겠네요. 자, 이번에는 풍산입니다. 103140. 와, 여기는 목표 주가가 85,000원에서 158,000원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었어요. 네, 아주 파격적이죠. 보고서 제목부터가 이제 방산 밸류에이션을 줘야 한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역시 방산 부문입니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작년에 그 폴란드 1차 수출 물량 납품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탄약 수요가 계속 이어져서 올해 실적도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차 물량이 끝나가는데도요? 네. 그리고 자회사인 풍산 FNS가 제2공장을 또 착공했거든요. 이것도 방산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더 밝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폴란드 2차 물량 납품이 본격화되고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적 성장세가 아주 뚜렷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야,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반짝하는 호재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정도의 어떤 체질 개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보고서는 이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상황이랑 맞물려서 탄약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2분기 실적도 방산 부문이 이끌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유한양행 000100. 여기는 최선호주 의견이랑 목표 주가 18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성장 동력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그 폐암 신약, 라지크루즈, 다른 이름으로는 렉나자죠. 여기서 나오는 로열티 수익 증가입니다. 아, 렉나자.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일본으로 판매 지역이 확대되었고요.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기대되는데 예를 들면 피아주사 제형, SC 제형이라고 하죠. 네, 주사 놓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SC 제형 병용 요법이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라던가 또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미국의 주요 암치료 지침서 같은 건데 여기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처방 확대의 긍정적인 요인이죠. 렉라자 하나만으로도 모멘텀이 상당하군요.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회사인 유한화학의 API 사업입니다. API는 원료의약품을 말하는 거죠. 아, 네, 원료의약품.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랑 HIV 치료제 API 추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요즘 공급망 이슈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또 고마진 해외 사업부 매출 확대로 이어지니까 회사 전체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 출시에 따른 기술료, 즉 마일스톤 수령으로 영업이익이 꽤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큰 성과에 더해서 안정적인 원료 의약품 생산 능력까지 이 두 개의 날개가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군요. 네,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개 기업 보고서 핵심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코웨이는 해외, 특히 태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있고요. 네, 그렇죠. HDC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수익 자체 사업으로 잘 버티는 모습이고 HMM은 실적 우려 속에서도 주주환원이라는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방산이라는 아주 확실한 테마로 재평가받고 있고요. 유한양에런 신약이랑 API, 이 쌍끌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정말 각 기업마다 처한 환경과 성장 스토리가 다 다르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보고서들은 물론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이지만요. 이 기업들이 속한 더 큰 산업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기적인 실적이나 목표 주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 예를 들면 지금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풍산의 방산 사업에 계속해서 기회가 될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을지. 그렇죠. 또 글로벌 보건 위기나 고령화 같은 추세가 유한양행 같은 제약사의 신약 개발 방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뭐 지속 가능성 요구 같은 게 HMM이나 HDC 같은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분석들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요. 당신만의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